다음 두 번째 세션에 이런 방금 소개했던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K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어떤 전략들을 같이 봐야 될지에 대해서 예,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칼스테의 윤세영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거대 문호고대 경영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윤세영 교수님은 지금 AI 기상예측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카이스트 OSI를 이끌고 계시며 거대 언어 모델의 압축, 연합학습, 강화학습, 기상예측 AI 등의 다양한 연구를 활동 중이십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윤세영이고요. 현장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오늘 수업 관계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로 수업 있어서 빠르게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거대 언어 모델 경량화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시간 관계상.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 12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거친 다음에 2017년에 카이스트의 산업및 시스템공학과로 부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I 대학원이 2019년도에 개설이 되면서 2019년부터는 AI 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간의 학습과 기계 학습에 대한 비교를 먼저 해보면 인간은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개의 그런 지시사항이 없어도 쉽게 뭔가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 학습은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었냐면 기계 학습은 기존까지는 어떻게 되었냐면 어떤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완전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머신러닝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포인트였죠. 어떤 태스크를 완성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인간처럼 어떻게 제너럴 널리지를 잘 만들고 나서 학습을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능력치를 가질 수 있고 좀 더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접근 방법을 최근 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챗GPT라는 정말 저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파고 이후에 가장 심하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리고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가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강화학습을 위해 둬가지고 조금 더 사람한테 친숙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도록 튜닝을 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키가 되는 알고리즘은 이제 GPT 3.5 최근에 GPT-4인데요. 그러면 이제 GPT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GPT가 그 흔히 이야기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고요. 이 위에서 사람과 조금 더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준 게 이제 챗 GPT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GPT-3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초거대 언어 모델이 성공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현재 한계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저희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GPT-3가 2019년도인가, 2020년도, 2021년도, 2021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이제 기계학습 연구자들에게 줬습니다. 이게 어떤 충격을 줬냐면 파라미터 수를 기존보다 훨씬 늘린 거예요.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면 파라미터 수를 각각의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수를 표시를 하는 건데 GPT-3가 기존보다 훨씬 많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면서 데이터도 이제 5천억 개 이상의 단어를 구성을 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했더니 이전보다 말도 안 되게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결과를 GPT-3가 얻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큰 언어 모델을 굉장히 큰 데이터로 어떻게 트레이닝했냐? 다음 단어 맞추기 게임을 계속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인터넷에서 긁어 모은 다음에 현재 단어가 이렇게 보여졌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맞추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에 대해서 다음 단어를 기가 막히게 맞추게 되고 그게 곧 의미하는 게 거의 모든 문장을 이 GPT-3가 자연스럽게 기술할 수 있는 형태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언어 지능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거의 성공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서 또 다른 거대 언어 모델을 많은 기관과 많은 나라에서 만들고 있고요. 뭐 저희 나라도 뭐 KT, 카카오, 네이버 등등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3를 트레이닝할 때는 위키피디아 뭐 여러 가지
백과사전, 그다음에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 그 기타 등등 뭐 인터넷 뉴스 사이트 등등을 다 긁어 모아서 문장 뭉치를 만들고 다음 단어 맞추기를 계속 한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위키피디아 지식도 있고, 뉴스 아티클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떠다니는 이제 커뮤니티 지식까지 획득한 그런 언어 모델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파라미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계속해서 늘어나더라. 그리고 성능이 계속 좋아지더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계속해서 파라미터를 늘리고 더 많은 언어 뭉치를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저희 최근까지 계속되었어요. 2022년 12월 기준으로 각 기관들이 만든 언어 모델들을 표현한 건데요. GPT-3가 여기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이 모든 기관, 뭐 중국의 바이두 뭐 등등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더 많은 파라미터, 더 많은 말뭉치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시켜서 계속해서 자기들께 제일 좋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휴먼과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던 이제 오픈 AI가 챗 GPT로 거의 뭐 대박을 터뜨렸죠. 근데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를 올리려면은 굉장히 훌륭한 컴퓨팅 자원을 가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위에 얘네들을 올려놓고 쓰려면은 이 형태의 사이즈 가지고는 도저히 동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 위에서 챗GPT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꼭 그 서버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인터넷에 접속이 돼야 되고 챗GPT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그 서버와 인터랙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챗GPT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딜레이가 있었고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유료화를 통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인터페이스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서 만약에 인터넷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엣지 디바이스에 올리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앞에 김주영 교수님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관점에서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압축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이트 쉐어링, 뭐 롤랭크 어프록시메이션, 프루닝, 퀀타이제이션, 기타 등등의 기법을 이용해서 기존에 잘 트레인된 거대 언어 모델들을 잘 압축시켜 가지고 조금 더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릴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보자라는 시도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그냥 줄이면 사실 정보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잘 줄이는 걸 위해서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잘 결합을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이라고 하면은 거대 언어 모델을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건데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유지를 시켜야지 성능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중요한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잘 추려가지고 유지를 시키면서 이제 컴프레션 시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즘에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되는 이제 모델이 있고 이제 학생이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선생님이 되는 모델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고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잘 전달받는 조그마한 사이즈의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선생님이 현재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게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 재밌는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테크닉과 잘 결합을 시키면 컴프레션이 어느 정도 되더라라는 게 최근에 연구 동향이에요. 근데 뭐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컴프레션을 하냐 일단 널지라는 걸 잘 정의를 해야 되고요. 앞에서 나왔지만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랭귀지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에서 어떠한 레이어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어떠한 정보를 이제 스튜던트한테 정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연구도 사람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각각의 파트들이 다 독립적으로 사실은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로 다 독립적인 웨이트가 필요할까? 얘네들을 다시 쉐어링하도록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게 웨이트 쉐어링 기법이고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최근에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은 뭐냐면 이제 모든 웨이트들은 사실은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매트릭스 형태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좀 있다라면은 이게 그 몇 개의 컬럼과 로, 몇 개의 행과 열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매트릭스를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약간 쪼개서 저장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도 있고, 퀀타이제이션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줄이는 건데요. 저희가 풀 프레시전은 이제 소수점 뭐 100자리까지 다 적는 거지만 이게 과연 필요할까? 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걸 더 이제 러프하게 적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게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2비트로 저장했던 인포메이션을 8비트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퀀타이제이션이고요. 그다음에 프루닝이라는 거는 우리 다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이 모든 정보가 웨이트를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몇 개의 웨이트에 정보가 몰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웨이트를 그 다음에 찾아서 지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프루닝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조합을 해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 열심히 랭귀지 모델을 컴프레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루닝을 해서 0을 많이 만들게 되면 사실 곱셈을 할 때 0이랑 곱해지는 거는 0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0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연산 속도도 빠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좀 더 적게 쓰는 그런 접근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모든 과정이 인포메이션을 날려먹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를 조금씩 날려먹으면서 컴프레션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다 주입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에러가 주입이 되는 거고,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레이어의 개수가 많은데 모든 레이어가 이렇게 새로운 에러가 주입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컨트롤하면서 컴프레션 시키는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 실제적으로 성능이 빨라지게 만들려면은 사실은 이 하드웨어 설계랑 맞물려야 된다는 게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퀀타이제이션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봤자 하드웨어가 이 퀀타이제이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거라면 그렇게 속도 향상이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루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팔선 네트워크를 열심히 만들어봤자 0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하드웨어라면은 그 성능 개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챗GPT가 굉장히 세상을 바꾸고 있고 많은 임팩트를 주고 있지만 이건 서버를 꼭 써야 되는 사이즈가 되고요. 이것을 유저 단에서 엣지 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알고리즘 단에서도 열심히 컴프레션을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 발전도 필요하지만 알고리즘 단에서도 열심히 컴프레션이 필요한데 성능을 유지하면서 컴프레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잘 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갈 길은 많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 하드웨어 발전과 더불어서 같이 결합이 된다라면은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돌릴 수 있는 꽤 괜찮은 챗 GPT의 서비스가 곧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